이제 농지연금 채무 또 장점이 뭐냐면 중도 상환. 이렇게 우리가 원래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중도 상환 뭐 페널티 이렇게 이렇게 매기는 수가 있잖아요. 페널티를 가하는 경우. 근데 이거는 뭐 중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좋죠. 응? 하다가 나 싫어. 그냥 내가 다 갚고 끝낼래.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큰 장점이에요.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급 금액. 이게 또 이제 궁금하죠. 그죠? 이제 얼마가 있을 때 얼마를 받을까? 내가 얼마를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월 얼마를 받을 거냐? 이게 되게 궁금하시죠, 이제? 제가 그냥 이거는 농지연금 포탈에 가면 숫자 대입하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가입하면 종신형입니다. 1억 원을 가입하면 36만 원, 1,000원 매월. 2억 원을 가입하면 72만 원. 3억 원을 가입하면 100만 원. 6억이면 200만 원. 8억이면 270만 원. 요 8억 얼마쯤 되겠죠? 최대가? 이 연금은 최대가 300만 원입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내가 연금이 농지가 100억 원짜리가 있다. 안 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요거 3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3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8억 얼마짜리 주고 300만 원.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도 또 똑같이 농지가 있다 그러면 배우자도 같이 300만 원 하면 6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6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숫자 그냥 내가 뭐 평생 65세 돼서 8억 원짜리 하나 맡겨놓으면 농지 하나 맡겨놓으면 나한테 276만 원을 주더라. 괜찮죠, 그죠? 8억 원짜리 맡겨놓고 270만 원. 여러분 이제 젊은 분들은 뭐 8억 농지 하나만 한 20년 먼 기간 30년 놓고 요거 하나만 확보해 놓고 자기 또 국민연금 나오잖아요. 보통 국민연금 100만 원은 받으니까 그거 합치면 벌써 뭐 370만 원대가 되니까 한 400만 원대가 되죠. 그러면 노후 대책이 끝나는 거죠, 사실상. 근데 이 농지연금을 국가가 장려를 할까요? 아니면 자꾸 안 주려고 할까요? 농지연금은 국가가 매우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신청하면 되게 뭐 이렇게 사은품도 그거 막 자랑해요. 막 우리 농지연금 가입 지사별로 몇 명 가입했다고 그래 이렇게 그 사이트에 가보면 보도 자료를 냅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을 너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죠. 그냥 뭐 65세 이상 또 5년 경력 2년 보유 30kg 300만 원까지 개별 공시지가 감정평가. 우리는 감정평가 받으면 되죠. 개별 공시지가는 좀 올려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농지연금은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 자 이제 농지연금의 주의투지통행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왜 알아야 되는 거라고 하면, 이걸 알아야 이제 여러분이 오히려 이제 핵심 강의가 오늘 이거예요. 핵심 강의가.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 여러분이 뭐 어렵지 않잖아. 주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요게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길이 이렇게. 그런데 땅이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뒤는 다 절벽이야, 절벽. 공로. 이렇게 공로라는 게 뭐죠? 여러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요거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면 요 토지 소유자 또는 이 토지 소유자는 요 길에 갈 수가 없잖아요. 맹지잖아,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매 경매의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신 우리 김동희 원장님한테 한 말씀 여쭤보면 맹지면
낙찰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응? 맹지면 낙찰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무슨 뜻이냐? 어느 토지와 이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없잖아. 중요한 거, 없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던가, 통로를 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을 때, 통로, 이 사람은 어딘가 일리 출입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아니면 여기, 그죠? 여기에 길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강의를 하는 거 오늘 엑기스야, 이게. 길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길을 낼 수 있냐? 우리는 전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운기 갈 수 있는 정도의 길. 경운기 갈 수 있는 정도의 길.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대신 뭘 줘야 돼요? 지료를 내야지, 당연히. 하지만, 지료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농사 질 수 있다. 나는 농사 질 수 있다. 자, 요게 맹지면 농지연금으로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 농사를 못 짓잖아, 맹지인데. 그러니까 한 단계 거쳐야 된다는 뜻이지. 예?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나아가, 이게 무서운 얘기야. 필요한 경우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어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어. 다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는 길을 이렇게 가겠다. 또는 이 가운데로 뻥 뚫겠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죠? 이 주위토지 통행권이 굉장히 이게 오늘 핵심 얘기예요. 응? 이게. 그 다음에 분할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 아까 경우에 그게 한 사람 토지였는데 분할이 된 거야. 그러면 이때는 이 경우에는 돈도 안 줘. 지료도 안 줘. 보상 의무도 없어요. 지료도 안 줘. 그냥 통로 개설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주위토지 통행권이라는 소송을 통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에 주위토지 통행권에 기해서 내가 요 부분을 통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다든가 아니면 이 통로를 개설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든가 그런 소송을 내야 돼요. 그래서 주위토지 통행권 소송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해본 자와 안 해본 자의 차이가 큽니다. 자, 주위토지 통행권 소송은 패소할 수가 있는 건가요? 항상 이길 수 있나요? 소송을 해봐야 아는 게 답인데, 자, 여기에 주위토지 통행권은 출입을 못하면 통행할 수 있고,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예요. 다만, 내가 못하는 경우가 언제냐? 내가 지는 경우가 뭐냐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아닐 때는 패소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아닌 곳으로 내가 통행하겠다라고 하면 패소. 그러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어디냐? 이런 걸 재판을 해본 이제 변호사가 제대로 하지. 그냥 초짜들은 가면 재판 지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셨죠? 주위토지 통행권 별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쉽게 맹지다. 전답 과수원 맹지다. 어떤 경우든 길을 낼 수 있다. 단
주변 토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어떤 경우든 길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답 과수원 중에 실제 농사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 중에 농지연금을 가입 못하는 건 없다. 매개체가 바로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판은 한번 하셔야 된다. 재판은 한번 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제 1989년도에 사법시험을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년 됐어요? 32년 됐네요? 32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22살 때 합격했습니다. 만 22살 때. 32년 동안 이제 이걸 이렇게 이쪽에서 이제 전문 변호사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완전히 이 방송이라 뭐 그렇지만 막 펄펄 뛰십니다. 이런 천하의 땡땡, 응? 어디 내 땅을 거저 먹으려고 막 분해가지고 어떤 분은 진짜 그러십니다. 나이 드신 분들. 당연히 여러분이 거꾸로 당해봐. 화가 나죠, 그죠? 그런데 어쩔 거야. 현실인데. 그래서 막상 이제 감정을 딱 하잖아. 지료 감정. 예? 그럼 뭐 그거 얼마나 오겠어. 그죠? 그거 이거 받으면 황당한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아휴, 어르신, 이거 한 10배 쳐드릴 테니까 좀 파시죠. 이러면 많이 파시더라고, 나중에 많이 파시더라고. 어려운 거 없죠? 다 이해하셨죠? 모르면 다시 반복하고. 다 이해했죠? 이해 못했다고 이따 묻기만 해봐라. 그게 그러니까 경운기 들어갈 수 있는 정도라고 하시면. 그렇죠. 농사지 해야 되니까. 몇 미터? 경운기가 뭐 한 2m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 정도 길. 경운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이것도 무지하게 싸워. 진짜 자, 수도 등 시설권. 이게 토지 투자하시는 분은 이 조문을 꼭 아셔야 돼.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또 주먹다짐하고 막 난리를 쳐요. 수도 등 시설권. 말 그대로야. 수도 등, 소수관. 아니, 소수관이 뭐야,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 뭐, 상하수도 같아요. 가스관, 뭐, 전선, 이런 거, 묻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묻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토지 소유자는 다, 여기 길이 이렇게 있어요.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어요. 이 뒤에는 못 가. 가정하면 B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일단 길을 내야 되겠지. 만약에 여기가 집을 지려면, 그죠? 길로 가면 되는데 뭐 길은 냈다고 가정하고, 또 옛날에 그냥 길 없이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미 건물 짓고 산.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상하수도,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조문이에요. 아니, 사실은 더불어 살아라는 거예요. 같이 살아라. 같이 살아라. 시설할 수 있어요. 이때도 아까와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대신 재판도 아까랑 똑같아. 수도동 시설권 소송하면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질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거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안 간다고 다른 쪽으로 이거 묻겠다라고 우기면 그건
재판부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수도등 시설권 이 조문을 알면 사실 분쟁이 확 줄어들어요. 뭐 그런 경우 많아. 이제 특히 시골에 이제 여기까지 묻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고 여기 소유자는 이 사람 때문에 뭐 묻겠다는 거죠. 또는 지하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지 투자를 할 때 이런 걸 파고들어야 돼요. 수도등 시설권이 있다. 이것도 이제 아까랑 똑같아요. 이거 소송 당하면 당하는 사람은 진짜 부작에 진짜 아파요. 막 또 아니 변호사를 또 뭐라 그래. 너 이놈 뭐 너 이놈이야. 변호사한테 막 뭐라 그래요. 이제 도서 안내 뭐 제가 쓴 책들이 여기 있는데 오늘 주의토지 통행권 이런 건 여기 도로공원 경매 골목길 진입도로 도로인가 맹지인가 이 책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책은 한번 보시고 우리 잠깐 이렇게 나오시죠. 인사 좀 드려요. 이제 우리 오늘 사무실을 빌려주신 우리 김동희 원장님이십니다. 이 공매 경매에 책도 여기 어마무시하게 쓰시고 책이 몇 권 쓰셨죠? 33권. 33권 쓰신 분입니다. 예, 예, 공매 경매 관련해서 이거 다 그래서 최고로 그 실력이 계신 분. 자, 그러면 오늘 강의 50분 됐는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